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수명이 좀 짧은 편이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먹을 것만이 풍족해졌지만 운동이 부족해서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스트레스는 일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풀리는 운동이죠. 에어로빅스를 통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직업, 에어로빅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직업 생활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심신을 만드는 직업, 에어로빅스 지도자 관련한 직업 정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업 스트레스 풀릴 수 있도록 우리 건강한 빅데이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 기자입니다. 오늘도 에어로빅스 지도자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 정보 그리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취재해 왔습니다. 네, 자, 잠깐 이 에어로빅스 지도자 키워드 한번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혹시 에어로빅스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왜 웃으세요? 저는 한 2년 전에 한 2개월 정도 네. 이제 에어로빅 실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헬스 트레이닝 이제 하는데 이 그룹으로 하는데 내가 가서 했는데요. 아우 막상 가보니까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2달부터는 도저히 좀 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거 했던 이유는 리듬을 좀 타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방송 댄스를 좀 해보려고 이제 좀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무릎에 이제 악화가 되는 바람으로 했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봤던 이런 좀 좋은 경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교수님은요? 아침에 운동하는 거 있죠? 트레이닝 예. 운동으로 하는 거기서 하는 이제 댄스까지는 아닌데 다 같이 이제 함께하는 그거는 좀 해봤어요. 오, 그럼 별로 경험들이 없으시네요. 채은 씨는 저희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한참 그 장재근 감독님 이거.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면서 네. 저희는 학교에서 그냥 아예 필수로 다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괜찮은데요? 매일 네. 아침 그래서 좀 학교 가기 한 30분 정도 전에 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다 했었어요. 체육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네. 그냥 따로 그냥, 시간을 내세요. 뭐 건강을 그게 해서. 필수는 아닌데 아이들이 어차피 등교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좀 재밌고 이러니까 했었고요. 중학교 때는 저희는 뭐 여학생, 남학생 나눠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그 대회가 있었어요, 학교 안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중생들이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남학생들도 비슷하게 해서 이제 뭐 그런 거 했었고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틈틈이 저는 계속 근데 해오셨군요. 한때는 직장 안에서 아침에 특히 영업조직 많은 데는 출근해가지고 네. 일하기 전에 이렇게 운동 같이 하고 이런 것도 좀 네. 많았어요. 한때 그게 유행했었어요. 네, 네. 그렇죠. 저도 아침 방송 항상 보면은 그 장재근 씨가 굉장히 섹시하다. 남자가 저렇게 섹시할 수 있나 생각. 그 나이 때요? 네, 초등학교 되게 섹시하다. 아우 그때는 정말 잘 그때 나갔죠. 붐이 그쵸.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외모부터가 좀 어필이 됐죠. 또 이제 좀 키도 크고 네, 그런 그렇죠. 분이 나와서 하니까 아침 방송 보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따라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육상 감독님이십니다. 네, 네. 근데 또 에어로빅스 대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재밌어요. 혹시 올해 상반기에 대회가 얼마나 열렸나요? 네, 일단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네네. 대회가 맞아요. 열리고 있었고요. 각종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대회뿐만 아니라 협회나 단체, 기업 등에 대해서 주최하는 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좀 살펴보면 뭐 초등부, 중등부 이제 학생 대회부터요. 성인부, 장년부, 남성, 여성, 뭐 개인, 혼성, 2인조, 3인조, 5인조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참가하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히 여성들이 네. 에어로빅스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 에어로빅 하시죠?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혼자 하는 거에 대한 지루함이 없어지고 일단 함께라는 형태로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다른 것들보다는 좀 전신 운동
할 네. 수 있다라는 게 또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춤을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몸치라도 좀 금방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따라할 수가 있고 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좋아서 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몸매 관리 하기 위해서 에어로빅스 하는 경우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굉장히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아침에 산책하러 나가면 그 공원에 약수터 그렇죠.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정말 열심히 우렁차세요. 다 같이 기합을 하시면서 춤을 추고 그 라디오 같은 네, 그런 맞아요. 거 하나 틀고 하시는데 네. 일단 뭐 나가면 할 수 있을 거니까 무료로라도 이제 접근성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뛰어나고 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알아볼 직업이 에어로빅스 지도자예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뭐 지식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 스승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혹시 나에게 가장 인상 깊은 지도자, 스승님 있으실까요? 어떤 면에서 운동이요? 아니요, 뭐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요. 뭐 학창 시절부터 쭉 했을 때. 저는 흑백 사진을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조금 오랫동안. 근데 그때 그 평생을 이제 흑백 사진을 했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70평생까지 이제 흑백 사진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안 받아주셨어요. 여자라고 해서. 삼고초려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쉽게 포기한다고 여자들은 사진을 또 흑백 사진이다 보니까 현상 인화까지 다 해야 되니까 했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딱 가서 막 미지 막 청소하고 다 이러고 하니까 받아주셨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굉장히 따뜻하고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었잖아요. 축구 선수를 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감독 선생님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기성용 선수나 뭐 손흥민 선수 정도로 유명했던 선생님이세요. 박희천 선생님이라고 고등학교 감독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운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맞기도 많이 맞았는데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동계훈련 겨울에 가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이제 숙소에서 밥을 먹다가 스님이 들어왔는데 일어나서 인사 안 했다고 그 1월달 추울 때 반바지만 입혀가지고 5km 막 뛰어갔다 오라고 시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노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화장실에서 노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급할 때 노크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노크를 안 하고 문을 열었는데 스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당연히 노크를 해야 되는 게 매너인데 그래가지고 혼날만 하셨네요. 열고 너무 무서운 선생님이어가지고 얼어서 있었더니 앞에서 있으라고 지키고? 문 닫고 그 앞에 서 있으라고 그래. 서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 원체 엄하셨던 분인데 그분께 이제 뭐 예의나 이런 것도 배웠던 게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 우리 이제 지급하게 이제 장시여자였던 김병숙 교수님이 저는 가장 큰 형태였고 제가 30대를 정말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몸소 알려 주신 분이신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저한테 남겨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열정. 지금 이제 70세가 넘으셨지만 그래도 지금 손수 모든 거를 항상 다 하시고 앞장서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이 열정만큼 이 열정을 잊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던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럼 최현 씨는 어떤 분 생각나시는 분 저는 계세요? 정말 그 선생님 복이 많았는데요. 네. 정말 꼭 기억에 남는 분만 꼽자면 일단 뭐 중학교 때 교감 선생님이 이제 좀 많이 네. 혹시 에어로빅 같이 아니에요. 항상 솔선수범하시는 분이어서 네,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 교수님이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아무도 모를 때 너 아나운서 시험 한번 봐보면 어떻겠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네. 제가 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 보다 해서 그때부터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저는 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많으신데 그 두 분이 더 네. 감사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가르칠 때 우리가 그냥 그 국영수 과목처럼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네. 몸을 써야 하는 운동은 그 특성이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장 기자님한테 네. 여쭤볼게요. 운동은 주로 이제 대상자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가르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겠죠. 네. 뭐 그 사람이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뭐 심리적 상태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장단점을 빨리 분석하는 게 네네.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운동을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뭐 근력이라든가 지구력, 순발력, 뭐 평행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는 갖고 있지만 모는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유연성이 좋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근력이 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근력이 막 굉장히 좋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뻣뻣하신 분들 네네.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그 포지션에 맞게 좀 개발시켜 주는 게 운동은 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필요한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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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만약에 장 기자님의 에어로빅스를 배운다면 어떤 분에게 배우고 싶으세요? 저는 여성 지도자분께 일단 배우고 싶어요. 네, 농담이고요. 저는 좀 칭찬하는 거 좋아해서 네.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 잘해주는 지도자. 특히 운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특히 남자분들은 칭찬 듣는 거 좋아해서 저는 그런 분들. 네. 오 교수님. 저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남들이 되게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좀 재밌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좀 좋습니다. 좀 재밌게. 예. FM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은 표현이라도 뭐 좀 재밌게 해서 좀 흥미와 집중도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진도보다는 이 지도자 과정 진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거 상관없이 좀 동작과 좀 리듬을 좀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좀 짚어줄 수 있는. 왜냐면 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별로 하나하나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죠. 네. 자, 이제 잠시 에어로빅스 지도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건강과 즐거운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선보이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 8월의 경력단절 여성 특집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전파하는 직업 에어로빅스 지도자 편을 준비했습니다. 에어로빅스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즐기는 운동인데요. 혈액순환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생활체육입니다. 에어로빅스 지도자는 수강생들에게 바른 자세를 통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직업인데요. 여기에 운동을 하는 재미까지 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하는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으로 선정된 에어로빅스 지도자.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만나볼 직업 바로 에어로빅스 지도자입니다. 월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키워드 분석, 화요일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을 만나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저희가 또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네. 추천 직업으로 에어로빅스 지도자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전에 잠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박사님, 에어로빅스 네. 지도자 사전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실제로 에어로빅스 지도자라는 이 직업적 사전 의미는 공식화된 건 없고요. 일단은 민간 자격증으로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끌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미용 체조의 하나로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다양한 동작을 취함으로써 산소 소비량을 증대시키고 혈액순환 작용을 촉진시켜 체중 감량을 이루게 하고 건강 증진 목적, 그 다음에 관절 범위 증가, 근육의 위축 방지, 심폐기능 증가, 체중 조절 등 좀 더 다양한 동작을 구성하게 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에어로빅스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 그러면 과거와 최근의 뉴스 흐름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예, 에어로빅스 지도사 그리고 에어로빅과 관련된 기사 중에 가장 많은 기사는 이 대회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네.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예.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과거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1994년에 국제체조연맹이 에어로빅스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하고 예. 그다음에 1995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조협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제 에어로빅스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대회가 열렸는데 이게 굉장히 대성황을 이뤘다라는 네. 기사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에어로빅스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큰 공을 들였고 그 이후에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에어로빅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사였습니다. 네. 그럼 이 에어로빅스 지도자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어떤가요? 사회적인 시선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고 좀 약간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으로 네네. 이제 지도를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네. 직업인들의 어떤 전문성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만큼 전문 직업인들이 에어로빅스를 지도한다라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수입에도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초기 수입 어느 정도인가요? 예, 보통 에어로빅스 종사자분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그 수당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처음에 진출을 하시면 이 한 타임 기준으로 월 60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처음에 진출했을 때 세 타임 정도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 180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해외에서는 어떤 식인가요? 해외에서도 일단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이러한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도 에어로빅을 좀 즐기고 그다음에 다소나면서 생활체육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스포츠 종목들이 이제 좀 다양하다 보니까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좀 손쉽게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었는데 약간은 좀 주춤하는 이런 이제 추이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스포츠 동호회 우리가 하게 되면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에어로빅. 이 네. 동호회가 굉장히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초중반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이 에어로빅 관련된 이 산업이라든지 활동 그다음에 이제 비율이 굉장히 이제 성향을 이루다가 지금 약 한 9% 정도씩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 9%대는 이제 매년 같은 이제 비율로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인즉 이제 하게 보면 이 요가나 우리가 이제 필라테스 같은 이러한 또 다른 분야의 이러한 이제 스포츠 관련된 이제 활동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대신 이제 40, 50대 이제 중심의 시니어 에어로빅 지도자 이 형태로 이제 좀 더 발전하는 이런 네. 경향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에어로빅스 지도자도 퍼스널 브랜드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역량과 그다음에 네. 차별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또 아웃풋에 대한 만족도가 또 있어야만 계속 그 생명력도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퍼스널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주의할 점이 좀 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 에어로빅 지도자도 자기가 개발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퍼스널 브랜드 마케팅으로 해서 동영상 촬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많이 촬영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저작권 관련돼서 조금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좀 할 수 있으면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이제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무단으로 퍼가지고 네네. 가서 네. 마치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스포츠 쪽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 저작권 관리를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좀 본인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사전에 네. 좀 해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에어로빅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선정된 직업에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주제별 분석을 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로빅스 지도자 관련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댄스입니다. 음. 예, 그 에어로빅스 지도자와 그다음 에어로빅 강사 키워드를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에어로빅스 키워드 전체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많이 1위로 언급된 것이 바로 댄스였습니다. 댄스요? 네. 사실 근데 또 댄스는 그 전문 영역이 있는데 네. 왜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까도 사실 에어로빅이라고만 하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서 그렇죠. 에어로빅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보통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춘다라는 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부분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댄스라는 말이 많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어로빅스를 잘 하려면 박자감이나 리듬감도 당연히 따라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에어로빅스 연습을 통해서 몸치나 박치 탈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에어로빅스 하면 댄스라는 인식이 좀 시청자들에게 많다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주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그걸 통해서 리듬감을 한번 찾으면 자신감도 찾으면서 확실히 몸치 탈출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조 박사님 좀 그러시죠? 제가 약간 몸치는 네. 좀 해결이 돼요. 네. 근데 이 박치 음악 맞추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전 한 박치가 안 일주일 되니까. 지나면은 괜찮던데요. 처음에는 근데- 저도 막 오른쪽 왼쪽 구분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 동작을 외워서 남성분들이 이거 하는 게 네. 이게 여성분들만큼 따라가는 게 그럴 쉽지가 수 않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남성들은 이제 한 가지에 집중을 잘하지만 여러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음악 들으면서 박자도 타고 동작도 하고 이게 힘들 수는 있을 이게 것 실제로 못 따라가요. 보통 여성분들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좀 따라가요, 다. 네. 약간 어설프더라고요. 이쁘진 않지만 네. 동작이 따라가요. 박자도 따라가고.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박자는 안 맞아도 이렇게 네. 다 맞추는데 네. 저는 뭔가 리듬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한 템포씩 항상 늦어요. 리듬이 맞는데 한 템포가 듣는 거. 동작이 느리다는 거죠. 네. 더 열심히 하셨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꼭 에어로빅스를 통해서 박치에서 탈출하시기를. 알겠습니다.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들도 있었죠? 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능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MBC 무한도전에서 네. 에어로빅 특집을 예, 해가지고 그쵸.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이 멤버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렇죠. 참여를 하잖아요. 네, 대회도 그래가지고 나갔었죠. 예, 그래서 무려 이 무한도전 멤버들이 네. 3개월 가량 맹 연습을 해서 대회를 네. 나갔는데 그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뤄서 좀 큰 감동을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알려진 건데 제작 의도 자체가 이제 비인기 종목의 어떤 저변 확대 인기를 얻기 위한 뭐 그런 쪽으로 기획이 됐다라고 해서 좀 큰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육대 아이돌 육상 대회, 아이돌 육상 대회에서도 에어로빅을 아육대요? 네. 했었고 그 밖에도 뭐 마리텔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에어로빅스를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에어로빅 키워드를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 테마 1위부터 10위까지에 언급된 무려 7개 정도가 예능 방송과 아이돌 관련 그 오.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사실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까 이제 무한도전이 됐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언급이 됐을 때 엄청난 좀 파급 효과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예. 네, 뭐 어떤 분야가 방송에 이 직업이 좀 다뤄지면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거나 뭐 오해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는 방송사 기자들은 다 조정석 씨 같나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진짜 네, 누가 그분을 섭외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이렇게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좀 직업이 다뤄지면 그 직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충분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그 관심이 일단 쏠리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을 했다. 제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이제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직업이 참 좋아 보인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게 뛰어드는 사람이 발생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수가 늘어나야지 이제 그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고 우리가 말했던 이제 수요가 생기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뭐 공급만 늘어나고 수요가 없으면 그건 직업군에 포함을 시키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긴데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체능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연예인들, 아이돌 이런 관련해서 이제 에어로빅스나 이런 부분도 소개가 될 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시청하고 웃고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관련해서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취득을 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여준다면 여성분들이 그냥 심심삼아서 취미로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성 전문 직업으로 네.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특히 이제 예체능에서 보여주는 건 긍정적이어서 대체적으로 뭐 그런 이미지를 비춰지는데 이제 드라마 속에서가 이제 네.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주인공이 맞아요. 비춰지느냐에 그럼요. 따라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단골로 나오는 첫 번째 직업 있잖아요. 뭘 것 같아요? 실장님이요? 아, 실장님도 있지만. 실장님은 다 멋있잖아요. 네, 사실 의사 직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네. 좀 많이 나와서 여전히 의대는 인기가 있고 왠지 그 의사가 되게 높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에 이제
한참 붐이르는 셰프. 맞아요. 요리 프로그램은 많아지고 그렇죠. 먹방 프로그램 많아지면서 셰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셰프들하고 친한 셰프들이 몇 명 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단계가 굉장히 길고 끈기와 진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정말 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 셰프예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결과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거품? 그렇죠. 일종의 이제 거품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긍정적인 이미지와 그 직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뭐 안 좋은 점이 일단 조정석처럼 생긴 기자는 주변에 단 한 번도 있지도 본 적이 않고요. 없습니다. 네. 조정석처럼 장 기자님 좀 그러지 비슷하게 마세요. 생기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조정석 같은 기자는 뭐 주위에 눈 씻고 봐도 없고요. 네. 일단은 뭐 장점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기에 편승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얻고 그만큼 많이 유입이 되고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경쟁도 하고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그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너무 좀 그 인기에 편승해서 쉽게 도전해보고 쉽게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네. 소진되고 이런 좀 단점이 있어서 물론 그런 인기도 중요하지만 그 인기에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는 좀 맞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2부의 모든 것에 장동건 씨가 나오는데 방송사에 그런 사람은 없고요.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댄스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신나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에어로빅 댄스 키워드를 이제 긍부정 테마로 분석했는데 1위가 신나다로 나왔습니다. 막 갑자기 신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도 그렇고 운동 같은 경우 사실 오래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네. 맞아요. 운동 선수가 아닌 이상. 왜 그러냐면 저도 해봐서 알지만 지루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는 러닝머신인데 지루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에어로빅 댄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신나거든요. 그리고 지루하지 않고 또 재미 요소를 좀 부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운동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나고 재밌는 요소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된 것 같고 또 에어로빅스 지도자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런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신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좀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좀 신나고 재밌게 가르쳐줘야 따라하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고 신나게 따라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서 지도할 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신나고 재밌어서 푹 빠졌던 취미나 운동 이런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스포츠 종목 중에 이제 당구. 예, 저는 이제 당구를 굉장히 좀 좋아했고 정말 심취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도 제가 한 300 정도를 제가 쳤거든요. 20살 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방송이 하나 생기고 그 관련한 이제 종목들이 이제 국제식 대회라고 해가지고 다이가 우리 그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전에 치던 실력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쑥스러움을 이제 몰래 남들 몰래 레슨을 제가 이제 또 따로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제가 거의 한 4개월 정도 심취해서 이제 막 배웠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당구, 예, 저희 뭐 쌍둥이 애도 이제 당구 선수를 좀 시키기 위해서 같이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키 처음에 스키하고 보드 배울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만 초급에서 내려오고요.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중급에서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넘어져도 재밌고 다시 또 올라가고 뭐 쓰러져도 그 야간에 처음 탔거든요, 보드를. 근데 그 넘어져서 이렇게 눈이 오는데 얼굴에 그 눈을 맞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동안 다녔던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안 다치신 거면 다행입니다. 네. 제가 그 보드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60 노부부한테 배웠습니다. 안전하게 배우셨을 것 완전 운동 매니아 분이었어요. 네, 못하는 네. 운동이 없는. 되게 저는 좋았었어요. 최근 한 3년 전부터 이제 골프에 좀 빠져가지고 골프 되게 실천하세요? 네, 좀 좋아하는 편인데 골프 맨 처음 배울 때 되게 어려워서 근데 어려운데 그게 약간 재밌더라고요. 오기도 생기죠, 처음에는. 오기가 엄청 생겨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 연습장 가면 프로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골프 좀 친다는 소리 들으려면 장갑 한 3-4개 정도는 빵꾸 내야 된다. 그렇죠. 구멍을 그래서 내야 된다. 그 뒤로 골프장 가면 장갑만 보는 거예요. 이거 왜 언제 공이 빵꾸 안 나나? 잘 안 나요. 나 진짜. 그래서 하필 또 가죽 장갑이라 이게 진짜 구멍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진짜 열심히 했더니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다음에 가서 이제 천장갑을 산 거예요, 제가. 아, 일부러. 네, 빨리 구멍을 내려고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잘 치고 싶은 마음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 골프 되게 열심히 해서 즐겁게 그래도 지금 했던 운동하셨으니까 그 신경은 그쵸, 딱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근데 잘하시고. 운동할 때 사실은 좀 이게 불리한 게 뭐냐면 운동해서 잘할 거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못하면 아 운동하는 애가 뭐 저래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약간 불리해요 그게. 태연 씨는 뭐 어떤 그 저는 대학교 때부터 꽤 오랫동안 전 재즈 댄스를 네, 오. 꾸준히 했었어요. 저는 좀 지루한 거 진짜 못 참거든요. 그리고 일단 음악 듣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다른 운동은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싫어하는데 재즈 댄스는 일단 운동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에어로빅스랑 그렇죠,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최신 음악들 듣고 선생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꽤 오랫동안 굉장히 했었고요. 사실 전 제가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 에어로빅스 지도자 입장에서는 일단 수강생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든 체육관이나 뭐 센터나 이런 데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다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되기도 하고 습관에 들여서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오게 만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제일 먼저 그래도 지도자 하시는 그 분이 항상 웃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뭐냐면 아까 뭐 최은 씨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뭐 장기자님 다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뭐 혼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재밌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형성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특성상 또 승부욕이 또 굉장히 또 그렇죠. 앞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좀 자극을 주면서 이런 지도력을 좀 보인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계속 올 수 있는 또 재미있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또 충분한 이런 계획들이 또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스타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자기 몸매 관리나 뭐 이렇게 외모, 얼굴, 페이스 이런 거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도하시는 분이 그렇죠. 그걸 갖추고 있는 거 안 갖추고 네네. 있는 거는 목표의식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제 마케팅 중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게 네.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연예인 이상의 이제 스타성을 갖고 있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SNS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자기를 어필해가지고 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얻고 있는 건데 이 에어로빅스 지도자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집중해서 퍼스널 브랜드를 좀 관리를 하면 그 스타성을 좀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생활체육과 그다음에 전문체육 좀 나눠서 볼 때 전문체육이 아니면 생활체육은 어느 정도 지도자가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간혹 생활체육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스파르타로만 하면 사실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 맞춤형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정말 말 그대로 신난다라는 네. 그 키워드였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그 에어로빅스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네. 평가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렇게. 네, 세 번째는 날씬한 몸매입니다. 아, 중요하죠. 네, 에어로빅 강사 이제 긍정, 부정 테마를 분석을 했을 때 이후에 날씬한 몸매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거야 뭐 당연한 거죠? 장재근 네. 아까 보셨던 남자도 날씬한 몸매가 중요하죠. 그럼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탱고 잠깐 배우러 갔을 때 지도해 주시는 분이 배가 나와서 그 앞에서 배우려고 했는데 전혀 의욕이 안 생겨서 제가 바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히 에어로빅스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몸매 관리나 이런 그 외모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날씬한 몸매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조 박사님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 건강도 찾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또 따라오는 게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강생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좀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그 관리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많이 좀 네.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거나 이럴 때 항상 명언이 있잖아요. 다이어트의 왕도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거. 그렇죠.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날씬해지는 거는 아닌데, 이제 이 운동을 하는 게 먹는 것도 좀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이러려면 시간도 들고요. 사실 돈도 조금 오히려 줄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들어요. 쉽지는 네. 않은데 특히 이제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를 경험했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에어로빅스를 좀 이렇게 직업으로 삼는다면 지도자를 몸도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참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뭐 직업으로 접근하지는 않더라도 취미로라도 시작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요즘 기사 보면은 정말 몸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름이 심지어 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클로즈업 해놓고서 네. 백세사 다리로 그러면 나는 굉장히 뭐냐? 이렇게 좀 비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기사에서 주로 이런 날씬한 몸매 이런 기사들 많이 쓰나요? 이게 이제 언론사의 어떤 특성상 시대별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신문에서 방송으로 넘어왔고 방송에서 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모바일로 많이 넘어왔다 보니까 그런 모바일로 뉴스를 접하는 젊은 세대를 어떤 유입시키기 위한 좀 약간은 자극적인 네. 어떤 제목으로 날씬한 몸매 이런 거를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연예부 관련 뭐 연예인 관련 기사들에서 이제 날씬한 몸매 이런 거 쓰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약간 좀 자극적인 뉴스 네. 제목이라고도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그룹이 좀 영향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날씬하다라는 이 외모에 대한 평가, 네.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그리고 학생들,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는 밥도 잘 먹지 않고 굉장히 그럼요. 무리하게 네.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율이 굉장히 낮은 맞죠.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더 살을 빼야 한다, 더 말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남녀의 날씬함의 기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율과 밸런스라고 좀 보거든요. 네. 너무 한 부위가 막 두껍고 좀 이렇게 과도하게 네. 어필이 되면 저는 좀 날씬하다고 보지 않는 기준 중에 하나고요. 네. 그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지금 이제 SNS상에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하나의 미션이 있는데 A4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4지를 이렇게 아 이게 표시나네. 이렇게 하고 이 허리가 옆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날씬함의 기준인 거예요. 네, 잠깐만. A4 허리 지금 막- 네. 한 뼘이 돼야 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A4 옆에 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로 아닐까요? 가로? 네? 아니, 가로는 아니죠. 가로 힘들 것 같아요. 가로는 그래서 그 세로를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날씬함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배꼽 챌린지라고 해서 뭐 오른팔을 허리로 돌려서 이렇게 했을 때 배꼽에 닿아야 뭐 이렇게 하는 배꼽 챌린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침팬지인가요? 연예인들 사이에 아니, 뒤로 해서? 아니 이제 그만큼 허리가 얇다는 거죠. 네. 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사이에 이게 유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SNS상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연성과 그다음에 날씬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서 너무 연예인들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A4 챌린지와 배꼽 챌린지 한번 나중에 그럼 중국에서 검색해 옛날에 보세요. 서커스 관련해서도 이런 이제 고개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요가 할 때. 네. 이런 것들 네, 했을 때는 맞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네.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힘들죠. 아니 힘들 것 그러니까 이제 같은데. 연예인들이 SNS상에 자기가 인증샷을 올려서 나 이렇게 날씬하고 유연성 있어라고 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지금 따라하고 따라하고 있으니까. 세상 네. 위험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어떤 한 연구 결과 조사를 했는데 네. 남성과 여성이 날씬하다라는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그쵸. 거예요. 네. 자기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자신이 정상 체중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자들은 자신이 보통 날씬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성들은 보통 자신이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 남성들은 자신이 대부분 날씬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연구 결과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정상 체중이 아니고 자신이 좀 비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과도하게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과체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삶의 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어떤 조사도 근데 있습니다. 되게 이거와 관련돼서 통계 조사가 얼마 전에 나온 게 있는데 남자들이 선호하는 날씬함의 기준은 그 뭐냐면 그 볼륨 있는 몸매. A4 챌린지? 아니 배꼽 우리나라. 예. 네. 여자들은 날씬한 몸매인데 기준이 네. 남자들이 봤을 때 날씬한 몸매의 기준보다
볼륨 있는 몸매를 더 선호한다는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순위상. 좀 계속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요즘 최근까지는 좀 마른 몸매를 날씬하다고 그렇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성들의 이제 외모 중시 이 문화가 어찌 보면 또 여성분들의 이러한 뭐 날씬한 뭐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예전에 그러면 영화에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뚱뚱했다가 뭐 날씬하게 네, 맞아요. 바뀌는 이러한 이제 외상 이제 외모주의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직업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취업도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생활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적절한 이런 체중 관리라든지 몸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섭식장애 네. 말 그대로 뭐 거식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이요법증, 거만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자제하면서 네.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아까 네. 연예인 얘기 해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제가 살부지만 가끔씩 이제 뭐 연예부 어떤 아이돌 여자 아이돌들 인터뷰하는데 따라가 보면 진짜 뼈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뼈밖에 없는데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사진을 찍으면 앉잖아요. 앉는데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고 앉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배 위부분이 살짝 접힐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보이면 안 되니까 다 쿠션을 놓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진짜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실 너무 좀 어떤 미디어의 어떤 그런 영향도 네, 맞아요. 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악플 막 엄청 달리잖아요. 그렇죠. 또 치명적인 또 생활에 그렇죠. 또 영향 미치니까. 직업에 따라 좀 편차도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날씬함의 기준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자분들도 좀 반성하셔야 되지 않아요? 조금만 살이 그렇지. 쪄도 뭐 후덕해졌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미디어의 영향 굉장히 중요한 것 사진 같아요. 잘못 찍은 것 같아. 근데 앞서서 우리 조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섭식장애가 올 수도 있다. 식이장애가 올 수가 있다 그럼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요. 취업 스트레스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20대 여성들이 폭식증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폭식증이라는 건 이제 거식증과는 좀 달라서 다르죠. 먹는 걸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또 그게 죄책감을 느껴서 먹은 걸 다 토한다거나 뭐 그렇죠. 설사약을 먹는다거나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악순환이네 완전. 외모에 대한 건강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이 때부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약간 비유가 다른 수도 있는데, 아이고, 이쁘다, 잘생겼다, 이 같은 거 애들 보면 정말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다른 말들을 좀 많이 하죠. 아유, 씩씩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또 다른 말들을 하는데 이렇게 외모상으로도 애들을 이제 보는 이런 네. 시선들이 이제 구성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어찌 보면 마른 사람들은 약간 좀 통통하신 분들, 자기와 반대되는 체형들을 또 선호하는 이런 보상 심리들도 좀 많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과도하게 살찌우고 과도하게 살 빼는 부분들, 또 여성분도 네.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날씬하더라도 거울 보면 자기가 엄청 뚱뚱하게 보이는 그 신비의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이 계속 보이는 거죠. 남성분들은 근육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몸이 갑자기 막 커지게 되는 이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날씬한 네. 기준 말 그대로 좀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따로 해야지 하면 이제 다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나 여건이 자기 성향도 잘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따라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습관처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생활 속의 운동을 좀 그 습관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그 어떤 모 회사의 홍보부장님은 너무 밤시간 늦게까지 회사에 같이 이제 막 어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업무상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세정거장이래요. 그 직장까지가. 그래서 그 세정거장을 항상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전철역부터 시작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도 뱃살 하나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술을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최소 2정거장 걷는다거나 되도록이면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에 그다음에 그 까치발 쓰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집안에서 좀 돌아다닐 때는 까치발 쓰는 습관들도 되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좀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습관화시키는 게 네. 가장 현실적이고 좀 실용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강한 기준을 이렇게 내 기준으로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이쁘다고 괜찮은데.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것 또한 좀 잘 이겨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친구 중에 좀 키가 작은 남자 친구인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키 작음에도 불구하고 뭐 높은 것도 안 신고 스니커즈 같은 걸 신는데 옷도 굉장히 잘 입고 작다는 컴플렉스를 되게 자기만의 장점으로 잘 소화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고 네. 늘 떳떳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되게 멋있는 친구인데 그런 좀 자기만의 중심이 잡힌 기준이 세워진다면 좀 건강한 몸도 유지하고 자신감도 찾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 계획을 그러네요. 좀 그렇죠.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 게 네. 요즘은 또 이제 운동할 때 다이어트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제 음식을 좀 줄여가는 부분인데 식습관만 바꿔도 사실 살이 네, 네. 잘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단백, 아니 고단백, 저칼로리, 네, 그렇죠. 두부콩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콩? 두부콩.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특성상 목소리를 기준으로 저희 몸무게를 정하거든요. 아, 네. 목소리로요? 어떡해요? 성대가 굉장히 민감해서 적정 체중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가 잘 나오는 적정 체중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말라야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이 좀 있어야지. 뭐 예를 들면 성악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살이 좀 있어야 소리가 잘 그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곧 울림통. 내 몸에 가장 적정한 체중이고 나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몸무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온다 싶을 때는 어김없이 살이 빠져 있어요. 그 목소리가 좀 둔탁하다고 느낄 때는 살이 좀 쪄 있고 이래서 그 목소리를 기준으로 저는 좀 그 적정 몸무게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근데 다른 사람들도 판단할 수 있나요? 목소리를 그거는 이제 듣고? 본인이 가장 편하게 나오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으면 그때가 가장 몸도 건강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자기 직업에 따라서 이 정도를 할 때는 괜찮다. 좀 이것까지 하면 내가 살이 빠진다거나 좀 그렇죠. 힘들다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날씬한 몸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에어로빅스 지도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서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평가 방식이 좀 바뀌었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미래 직업 전망 이렇게 6분야로 평가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했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점 30점으로 최종 직업 평가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자, 먼저 오 교수님 직업 네. 전문성 평가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민간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격증에 대한 접근성 그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아까 대회가 실수 없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수상 경력이 좀 그 사람의 전문성을 입증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네. 베이스 자료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도자 양성과 일반 과정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실전 경험과 그다음에 대회 수상 경력 이런 것들하고 좀 맞물려서 좀 차별화가 되고 자기 어떤 경력들이 쌓으면 사실 충분하게 좀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을 좋아하거나 이걸 즐길 수 있으면 훨씬 더 자기 전문성을 네. 빨리 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쌓은 후에 어떤 운동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좀 특화시켜서 좀 자기가 전문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훨씬 더 이제 그 객관적인 전문성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반적인 직업 전문성을 봤을 때 5점 만점에 3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조 박사님 고용 안정성 평가해 주시죠. 일단 에어로빅스 이제 지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체육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시간제 근로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뭐 하루에 뭐 3파트, 그 다음에 4파트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반면에 실제로 제가 그 고용 형태를 한번 좀 확인했을 때 이 근로기준 계약서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서 부분들이 좀 약간 취약한 형태가 좀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언제 고용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타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자기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오래 갈 것이냐에 따라서 고용 안정성에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또 타 직업에 비해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직무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래도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되지 그 이상 뭐 떨어지는 경우는 좀 약하다는 거죠. 근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타 직업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측면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장 기자님 근무 여건 평가해 주시죠. 예, 근무 여건, 이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근무 환경이 어떤가를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건데, 대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어로빅스 지도자분들이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일하고 있는 곳의 어떤 체육관이라든가 헬스장,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마련된 어떤 체육시설 같은 곳의 환경 자체가 요즘 최근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근무 시간이라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떤 노동의 강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평가해 봤을 때 저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5점 만점에 5점으로 근무 여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교수님 창업 확장성 평가해 주시죠. 네, 에어로빅 지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자기 경험과 대수상 경력이 그 사람의 전문성을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도 경력이라든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성과를 좀 쌓게 되면 사실 1인 기업으로서 충분하게 창업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을 했었을 때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 대상으로도 직접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양성 과정을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일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지도자 제자들을 좀 키워내는 이런 부분들도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창업성이 되게 좋은데 단지 좀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 시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만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그것이 여건이 좀 된다라면 저는 창업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 확장성 5점 만점에 시설 투자나 이런 그 재반 비용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확장성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조 박사님 직무 수행 만족도 평가해 주시죠. 예, 직무 수행 만족도라는 것은 자기가 그 직업에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가장 큰 이제 프라이드, 자부심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직무라는 것은 뭐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4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1대4로 움직이겠죠. 그만큼 다양한 이런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데 다른 직업에 비해서 굉장히 직무 수행 만족도가 좀 높은 직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신나고 우리가 키워드에서 본 것처럼 신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또 본인 스스로의 또 이러한 프라이드와 자신이 또 지켜야 될 예의 그 다음에 앞으로의 자기 개발들이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이 삼합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되고요. 일부 이제 이러한 부분을 활동하면서 회원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어느 직업에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직업보다는 에어로빅스 지도자 직무 수행 만족도 굉장히 높게 분석으로 나왔던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도 만점이 나왔습니다. 5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셨고요. 장 기자님 미래 직업 전망 평가해 주시죠. 예, 미래 직업 전망. 아까 뭐 저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후반에 비해서 약간은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생활체육 저변학대에 대한 어떤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생활체육의 저변학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겹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뭐 요가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뭐 스피닝,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어떤 인기의 편승에서 그 굴곡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망은 밝지만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점 만점에 미래 직업 전망은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직업 전망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에어로빅스 지도자 직업 항목에서 높은 평가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네. 근무 여건과 직무 수행 만족도가 5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최종 직업 평가 점수는 총 25점으로 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어로빅스 지도자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직업이 어떤 여성에게 어울릴지 추천하는 핵심 키워드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조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핵심 키워드를 에어로빅스 지도자 핵심 키워드 저는 끼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뭐
경력단절 여성분들 또는 이제 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 또 자기가 그냥 생활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분들 즉 그 내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이런 끼들 이런 부분들을 마음껏 발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남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그에 대한 준비 과정,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진다면 그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 끼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이런 직업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 교수님도 핵심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즐겁게 살고 싶은 분. 예, 몸과 마음을 즐겁게 살고 싶은 분.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몸과 마음을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런 분이 도전을 하시면 저는 제가 볼 땐 100% 성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좀 인생을 즐겁게 제대로 좀 즐기면서 좀 살 수 있는 직업적인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네, 저는 핵심 키워드 박사님이랑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흥을 뽑아봤거든요. 흥이 넘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에어로빅 지도자분 중에 화제가 돼서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인데 흥이 엄청나세요. 흥이 넘치시다 보니까 그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을 흥으로 압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기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이제 지역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특히나 에어로빅 지도자 분들은 이 흥이 굉장히 많아야지 또 자신도 즐겁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즐겁게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흥이 좀 있으신 분들이 도전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분 전문가들이 핵심 키워드 말씀하신 점, 끼, 즐겁게 살고 싶은 분, 흥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에어로빅스 지도자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추천 직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더욱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더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에어로빅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